동기 전동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이게 뭐 무작정 전체 전동기 중에서 역률이 좋다라고 묻는다는 것은, 이것은 출제자 의도 자체가 동기 전동기는 동기 조상기로 사용돼서 역률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역률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도 전동기는 유도 현상에 의해서 L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는 전체적으로 역률이 나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동기 전동기가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이번 동기 전동기에 관한 설명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1번 기동 권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동기 전동기에서 기동법 중에서 자기동법과 유도 전동기법이 있는데, 자기동법은 우리가 그 제동권선 있죠. 그 제동권선에 여자 전류를 흘려서 기동을 합니다. 즉 동기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없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처럼 기동권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기기는 모두 난조가 발생하기 쉽죠. 2번도 맞고요. 3번 여자기가 필요하다. 직류 여자기가 따로 필요합니다. 4번 역률을 조정할 수 없다. 동기 전동기는 동기 조상기로 사용되면서 역률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3번 동기 전동기에서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극면에 설치하는 권선이 뭐예요? 제동권선입니다. 제동권선에서 답은 1번이고요. 4번이에요. 동기전동기의 기동법으로 옳은 것은, 동기전동기는 자기동법 혹은 자기기동법, 스스로 기동한다 해서 우리가 제동권선을 사용한 자기동법과 유도전동기를 사용한 기동전동기법, 즉 기동전동기로 유도전동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전동기법 혹은 기동전동기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답은 2번입니다. 5번 동기전동기의 기동법 중 자기동법에서 계자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했을 때, 이 이유는 우리가 변압기에서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개방을 시키면은 우리가 흐르는 전류가 모두 여자 전류가 되어서 권선에 굉장히 큰 전압이 발생해요. 그 큰 전압이 발생하면은 소선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전압의 유도를 방지한다. 큰 전압이 유도된다. 그것을 고전압의 유도를 방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이고요. 전기자 반작용, 기동권선으로 이용한다, 기동이 쉽다,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6번 유도전동기로 동기전동기를 기동하는 경우에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동기기의 그것보다 2극 적은 것을 사용한다. 옳은 이유는입니다. 단 S는 슬립이며 S는 동기속도다라고 하는데, 6번 문제는 우리가 지금 슬립의 개념 같은 것들은 4장의 유도기 파트에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론하면서 잠시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슬립이 나오지 않았는데 4장에서 배우는 내용을 미리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어차피 굉장히 머리가 좋고 전공하신 분 아니라면은 2번 이상은 봐주신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봤을 때는 이렇게 공식이 있구나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유도기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왔을 때는 더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유도기 파트에서 회전 속도는 동기속도의 1-S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가 회전속도고요. 얘가 동기속도인데, 그 회전속도는 동기속도 마이너스 SNS예요. 즉 실제 회전하는 속도는 동기속도보다 SNS만큼 더 늦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1200rpm의 동기전동기를 기동하는데, 1200rpm으로 하면 1200rpm에서 SNS만큼 빼지니까 이게 1100rpm으로 밖에 회전 못한다고 하면 1200rpm의 전동기를 기동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실제 회전 속도가
동기속도보다 SNS만큼 늦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극 적은 거, 이극 적은 거 다 얼마요? 60Hz인 경우 1800rpm으로 하면 우리가 원만하게 1200rpm의 전동기를 기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같은 국수를 사용하면은 유도기는 동기 속도보다 SNS만큼 늦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궁금하시면 유도 전동기 파트를 공부하고 나서 다시 와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동기전동에 설치된 제동건선의 효과로 맞지 않은 것은 동기전동기에 설치된 제동건선인데요. 우리가 발전기 같은 경우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난조방지입니다. 그런데 동기전동기 같은 경우는 난조방지보다 우선하는 것보다 기동건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기동건선, 그 다음에 난조방지, 그 다음에 전압의 불평형 개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2번 과부하 내량의 증대. 뭐냐? 과부하 내량이라는 것은 그런 거요. 많은 부하가 걸렸을 때 견디는 용량입니다. 얼마의 과부하까지 견딜 수 있느냐? 그것을 과부하 내량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속연소 불평형 단락시 이상전압 방지나 기동토크 발생 난조 방지는 모두 맞고요. 과부하 내량, 과부하가 걸렸을 때 견디는 용량과 제동건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7번에는 2번이고요. 8번부터는 뭐다? V곡선 문제입니다. 동기전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V곡선이에요. 그럴 때 그림을 그리세요. 예. 어떻게 그리느냐? 보세요. P와 V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일정하다고 했을 때 계좌 전류와 전기자 전류와의 관계인데, 이렇게 V 모양을 가지면서 이때 전기자 전류가 최소인 점에서 역률이 1입니다. 역률이 1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얘가 지금 기준 계좌 전류입니다. 역률이 1일 때 계좌 전류에 비해서 부족, 계좌 전류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부족여자라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과여자라고 합니다. 부정여자, 과여자. 그랬을 때 부정여자로 하면은 L로 동작하고 과여자로 하면 C로 동작합니다. 즉 L로 되면은 지상전류, C는 진상전류가 됩니다. 요거 그대로 외우시면은 V곡선에 관련된 웬만한 문제는 모두 풀릴 겁니다. 8번 문제 볼게요. 동기전동계 V 특성곡선에서 무부하 곡선은입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부하 곡선이라고 하면은 지금 A, B, C, D가 있죠. 근데 어중간한 B, C 이런 건 아닙니다. B, C 이런 것은 아니고, 왜? 무부하 특성곡선 이렇게 했을 때는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거나 이런 거 중에서 선택해야지, 어중간한 중간에 낀 BC 이런 거 찍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무부하예요. 무부하는 부하가 없죠. 개방된 상태입니다. 개방된 상태. 그러면 이상적인 경우는 전기자 전류가 0이 돼야 됩니다. 이상적인 경우는 전기자 전류가 0이 돼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무부하라 하더라도 이런 거 개념적으로 전동기에서 무부하가 어떤 의미냐면은 전동기가 돌아갑니다. 선풍기 날개가 있죠. 선풍기 날개를 꼽은 상태에서 돌아가는 것이 부하고요.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날개를 빼고 돌려요. 그래도 우리가 전원을 넣어줘야 되죠. 즉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기에서 무부하 상태라는 것은 전동기의 축에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전동기 축에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았을 때 전기자 전류가 0이 아니죠. 실제 작은 전류가 흐릅니다. 이상적인 경우는 전기자 전류가 0이겠지만 실제로는 전류가 흐르고, 하지만 전체 전류 중에서 가장 작은 전류가 되는 겁니다. 무부하기 때문에. 요걸 이해해 주시면은요, 지금 8번에서는 무부하 특성 곡선을 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전류를 선택하면 답이 1번입니다. A가 돼요. 네. 계속해서 9번입니다. 9번은 여기 그려놓은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동기전동기에서 위상특성 곡선은 IF와 IA이고요. IA는 전기자 전류입니다. 문제에서는 I라고 했기 때문에 IF와 I의 곡선이고, P가 일정할 때,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0번 동기전동기에 공급전압 V, 공급전압 V, 주파수는 당연히 또 동일하게 하겠죠. 부하 P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하게 유지하고, 여자 전류만을 변화시키면, 여자 전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이렇게 계자 전류를 왔다리 갔다리 변화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곡선이 여기에서 계자 전류를 변화시키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되죠. 코사인 세타가 변하는데 이 세타 값이 쭉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하 각이 변합니다. 계자 전류를 변화시키면 전기자 전류가 변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 역률도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가운데 상태에서 지상역률, 그 다음에 진상역률로 변하는데, 지상역률과 진상역률로 변하는 자체가 세타 값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부하각이 변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한다면 부하각 세타예요. 11번입니다. 동기전동기 위상특성 곡선에서 공급전압 및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여자 전류, 계자 전류를 변화시키면 똑같죠. 10번 문제와 똑같습니다. 근데 보기가 다르죠. 뭐예요? 전기자 전류가 변한다. 지금 계자 전류를 변화시키면 앞에서는 뭐예요? 부하각 세타가 변한다고 했는데, 그거 외에도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역률이 1이었다가 0.9, 0.8, 그 다음에 0.9, 0.8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11번에는 3번 동일한 문제지만은 10번은 부하각이 변한다, 11번은 전기자 전류가 변하고 역률이 변한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12번 봅니다. 또 V곡선이죠. 동기전동기의 V곡선, 위상특성 곡선의 설명 중 맞는 것은입니다. 맞는 것 하면 그림에서 한번 따져봐요. 과여자씨예요. 과여자씨. 과여자씨 어디요?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IF를 증가시키면 뭐가 돼요? 과여자씨 IF를 증가시키면 C가 되죠. C. 그래서 앞선 역률이 됩니다. 진상 역률이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과여자씨 IF를 증가시키면 앞선 역률이 되죠. 앞선 역률이 되면서 I 전기자 전류는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또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번에는 2번이 답이고요. 3번 볼게요. 부정여자시 IF를 감소하면, 부정여자시 IF를 감소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앞선 역률이 아니고 뒤진 역률이 되죠. 지상이니까 뒤진 역률이 되고 I는 증가하게 됩니다. 전류는 증가하게 되고요. 4번 부정여자시 IF를 감소하면은 앞선 역률 아니죠. 뒤진 역률이 되면서 I는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자 전류를 증가나 감소시키나 전기자 전류 자체는 똑같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앞선 역률인지 뒤진 역률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2번에는 답이 2번. 13번이에요. 무부하의 장거리 송전선로에 동기발전기를 접속하는 경우, 동기발전기 접속하는 경우
송전선로의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기조상기를 사용했습니다. 결론은 동기조상기. 요거 동기조상기 사용했는데, 이때 동기조상기 계좌전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우리 발전기에서 배운 부분 있죠. 지금 여기 나온 게 뭐냐면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여자 현상 뭐요? 자기여자 현상은 스스로 자석을 공급하는 거 뭐? 시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자기여자 현상 없애주려면 뭐다? L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L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L이 되려면 뭐다? 부정여자로 운전을 해줘야 되겠죠. 부정여자로 운전하면 L이 되고, L이 되면 C를 없애주니까 자기여자 현상이 방지가 되는 겁니다. 13번에는 2번이고요. 14번이에요. 14번. 예, 14번. 정전압 계통에 접속된 동기 발전기의 여자를 약하게 하면, 우리가 지금 전동기 했는데 지금 뭐다? 발전기입니다. 이 발전기를 제가 왜 전동기 파트에 넣어놨냐면은, 발전기의 여자를 약하게 하면은 어떻게? 전동기의 여자를 약하게 하면은 부정여자가 되죠. 뒤진 역률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전기기기 첫 시간에 했지만, 전동기는 왼손 법칙, 발전기 오른손 법칙, 그래서 전동기 발전기 반대다 그랬죠. 그래서 전동기의 경우는 여자를 약하게 하면은 뒤진 전류가 흐르는데, 발전기는 반대로 돼서 여자를 약하게 하면 앞선 무효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동기와 발전기 반대다, 그걸 의미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수록했고요. 14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발전기와 전동기 다르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번이요. 15번. 동기전동기의 진상전류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동기전동 진상전류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있죠. 앞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V곡선이냐? 아니죠. 지금 15번 문제부터는 뭐냐? 전기자 반작용 문제입니다. 전기자 반작용. 예. 이거 혼동하시는 분이 계셔서 지금 V곡선하고요 전기자 반작용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15번 동기전동기 진상전류, 전기자 반작용이라 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15번 한번 볼게요. 15번 지금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RLC예요. 얘는 동상, 지상, 진상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횡축이고요. 얘는 직축이고 얘도 직축입니다. 그 다음에 자속이 어떤 것을 하느냐? 얘는 교차 자화작용이고 발전기하고 반대입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전기는 감자, 얘는 증자인데 전동기니까 얘가 증자, 얘가 감자가 됩니다. 예, 전기자 반작용 문제에서 진상전류는 감자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15번에는 답이 2번이에요. 15번에는 답이 2번. 계속해서 16번이에요. 16번. 인가 전압과 여자가 일정한 동기전동기에서 전기자 저항과 동기 리액턴트가 같으면 최대 출력을 내는 부하가가 몇 도냐? 우리가 이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 있죠? 이 공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최대 출력을 내는 세타는 이 값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요거 회로 이론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RX 직렬해서 세타를 구하는 공식은 아크 탄젠트 R분의 X. 그래서 아크 탄젠트 같죠? 저항과 리액턴트가 같으니까 R분의 X가 1이죠. 같으니까. 따라서 세타는 45도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각도에서 최대 출력을 낸다. 이렇게 요거는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17번입니다. 브러시레스 DC 서버 모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BLDC 모터 있죠. BLDC 모터 자동차 등에 많이 사용된다 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얘가 용량은 크게 할 수 없는데 나머지 특성은 다 좋습니다. 볼게요. 단위 전류당 발생 토크가 크고 효율이 좋습니다. 좋죠. 이번 토크 맥동이 작고, 맥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출력에 교류 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지금 브러시레스 DC 모터입니다. DC는 직류예요, 직류. 직류니까 교류가 포함되면 안 되죠. 근데 맥동률이 작다는 것은 전체에서 교류 성분이 포함률이 거의 작다는 겁니다. 거의 교류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할 때 맥동률이 작다라고 하죠. 그리고 안정된 제어가 용이하다. 이것도 좋은 것을 얘기하고요. 3은 기계적 상수가 크고 시간 상수가 크고 응답이 느리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요. 전동기 자동차 창문에 BLDC 모터가 사용됐다고 할게요. 그럼 창문을 딱 내가 눌렀는데 누르자마자 창문 쭉 올라오고 누르자마자 쭉 내려가고 해야 되겠죠. 근데 누르고 나서 기동하고 한참 뒤에 쭉 내려가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야 돼요.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기계적 시간 상수가 작고 응답이 빠릅니다. 3번 기계적 접점이 적고 브러시레스요. 브러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접점이 없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브러시를 없앤 그 모터가 브러시레스이기 때문에 브러시레스 모터 같은 경우는 뭐 가격 같은 거, 그 다음에 용량 있죠. 큰 용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좋은 모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7번에 3번이고요. 18번 이상 서버 모터의 제어 방식이 아닌 것은 서버 모터를 제어합니다. 서버 모터를 제어해요. 뭐 전압이나 전류 이런 것들로 제어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온도로 제어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그래서 모터를 제어한다고 했을 때 전압이나 혹은 위상 있죠. 전압으로 제어하거나 혹은 위상으로 제어합니다. 펄스 신호 같은 것들은 위상을 통해서 제어를 해요. 근데 온도를 예를 들어서 온도를 높게 하면 전동기가 빨리 회전하고 온도를 낮추면은 전동기가 늦게 회전하고 그런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18번에는 답이 1번이에요. 온도 제어가 됩니다. 19번 또 나오는데 자동 제어 장치에 쓰이는 서버 모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 중 틀린 것은 서버 모터도 뭐 경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좋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번 빈번한 시동 정지, 역전 등의 가혹한 상태에 견디도록 경고하고 큰 돌입 전류에 견딜 것. 2번 시동 토크는 크나 회전부의 관성 모멘트가 작고 전기적 시정수가 짧을 것. 2번 보기가 얘도 지금 관성 모멘트가 작다고 해서 안 좋구나, 얘가 답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관성 모멘트는 무조건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보세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보세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층, 2층, 3층 올라가죠. 그런데 굉장히 정밀하게 써야 됩니다. 정밀하게 써야 돼. 그래서 1층에서 2층 올라갔을 때 2층 바닥에 딱 맞춰야 되는데 얘가 관성 모멘트로 인해서 이렇게 2층 올라갔다 쿵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모터에는, 즉 엘리베이터 같은 모터에서는 관성 모멘트가 좋으면 안 돼요. 2층을 올라갔다 쿵 해서 이런 식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 모터는 정밀한 제어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것이 관성 모멘트가 크면 안 좋아요. 그래서 2번은 맞는 겁니다. 3번 발생 토크는 입력 신호에 비례하고 그 비가 클 것. 이거 직류기 부분에서도 했었는데 맞고요. 4번 직류 서버 모터에 비해서 교류 서버 모터의 시동 토크가 매우 클 것이 아니고 직류가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직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19번은 답이 4번이에요. 19번 4번. 20번 한번 볼게요. 20번 동기 주파수 변환기 주파수 F1 및 F2 계통에 접속되는 양극을 P1, P2로 하면 다음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가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NS가 같아야 되는데 P1분의 120 F1과 P2분의 120의 F2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요게 내려오죠.
요게 내려고 얘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F2분의 F1은 얘가 올라가면 P2분의 P1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20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뭐 암기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끄집어내 주셔도 됩니다. 20번에는 1번. 21번입니다. 반작용 전동기. 반작용이 영어로 리액션이에요. 그죠? 리액션. 예. 리액션 전동기인데 교재 뭐라 그랬어? 반작용 전동기, 리액션 전동기 혹은 릴럭턴스 전동기입니다. 릴럭턴스 전동기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릴럭턴스 전동기는 여자 권선 없이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라 했습니다. 여자 권선 없이 동기 속도로 회전할 수 있는 전동기가 반작용 전동기 혹은 릴럭턴스 전동기가 됩니다. 21번에는 답이 3번이고요. 22번은 사극 60Hz 회전 변류기가 있는데 회전 전기장형입니다. 회전 변류기 회전 전기장형이고요. 이 회전 변류기의 회전 방향과 회전 속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했는데 회전 변류기는 지금 NS는 P분의 120F이기 때문에 사극에 120 곱하기 60 하면은 1800rpm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동기기이기 때문에 회전 속도는 1800rpm이에요. 1800rpm보다 뭐 늦다, 이하다, 이상이다 이게 아니고 1800rpm이고 그 다음에 회전 변류기 특징이 뭐냐면 회전 자개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회전 자개의 반대 방향으로 얼마의 속도? 1800rpm 이상이 아니고 1800rpm의 속도로 회전한다. 그래서 22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네, 전동기 파트는요, 뭐 이론도 얼마 안 되고 문제도 여기까지 해서 간단합니다. 그만큼 사용 빈도가 작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뭐 전동기가 나오지 않는 회차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론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중요했던 거 있죠. V곡선이나 혹은 기동이나 그 다음에 동기전동의 특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은 동기전동기 파트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변압기 파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